여러분, 무역적자 충격이라 무슨 말일까요? 바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무역적자 금액을 말합니다. 48억 2,700만 달러예요. 안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5월 1일에서 5월 10일까지도 적자 규모가 상당했는데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더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어요. 야, 뭐 이렇게까지 늘어나나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신문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수출이 24.1% 늘어서 386억 1,7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뒤가 더 있거든요. 그 뒤는 수입액입니다. 수입은 수출보다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수출은 24.1%가 늘었지만 수입은 37.8%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434.4,4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434억 4,400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개, 수입에 3,860억 1,700만 달러. 그 다음에 수출에 그렇고요. 수입에는 434만 4,400만 달러를 이게 차감을 해보니까 서로 차감을 하니까 48억 2,7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자가 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이대로 계속 가서 5월 달에도 적자가 난다. 그러면요 2008년 이후에 14년 만에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게 될 거냐? 3개월 연속 적자가 날 거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5월 1일에서부터 5월 20일까지 무역 적자 금액이 48억 2,700만 달러를 됐다는 것은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올해 들어서서 무역 적자가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월 달에만 하더라도 47억 3천억 달러, 3천만 달러였죠. 적자가 말입니다. 2월 달에는 흑자를 냈어요. 8억 9천만 달러를 흑자를 냈지만 3월에는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억 2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고요. 4월에도 26억 6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5월에도 아마 4월 수준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장의 전망인데 20일까지는 48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죠. 이것을 다 더하면 말입니다. 109억 6,400만 달러입니다. 109억 6,400만 달러. 여러분, 작년 같은 기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작년 같은 기간에는요 이때 오면 벌써 무역 흑자를 이루었습니다. 무역 흑자가 작년에는 97억 1,100만 달러까지 흑자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올해는 지금 적자 전환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낸 1996년에도 1월에서 5월의 누적 무역 적자는 7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무역 적자 규모가 109억 6,400만 달러라는 규모는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내수가 어렵잖아요. 내수가 어려운 상태고 수출도 어려운 상태라면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향으로 갈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됩니다. 물론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나서 말입니다. 바닥 경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게 식재료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다고 가격을 계속 올릴 수도 없으니까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면요 이들에게는요 영업이익을 내서 생활도 하고 아이들 교육비도 내고 그리고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갚을 여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수도 그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내수가 쉽지 않다고 이야기가 되면 기업들은 투자 안 합니다. 소비가 늘어나야지 투자를 하는데 소비가 안 늘어나면 투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경제 성장률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하는 수출도 그렇죠. 소비도 그렇죠. 여기에다가 설비 투자까지 심각하게 되면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저는 더 심각한 것은 벌써 109억 6,400만 달러의 어떤 적자가 났다는 것은 다른 연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2017년하고 비교해보면 말입니다. 이게 물론 1년입니다. 1년. 나머지는 1년이고 이게 5월 20일까지는 쉽게 말하면 올해는 5월 20일까지라는 건데 그렇지만 장난은 아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지금 심각할 뿐만 아니라 작년엔 97억 1천만 달러의 흑자였잖아요. 이렇게까지 적자 행진을 계속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경제가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좋아지리라는 보장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 아마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난 1월에 무역 적자를 많이 낼 때 이때가 12월에 적자를 내고 나서 1월에 47억 3천만 달러의 적자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다. 제가 그 당시에도 말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장관이 거짓말하는 거다. 이거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여론을 호도하고 이게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다.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실제 그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이.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빠지면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5월까지 만약에 적자가 나면 6월에도 적자가 안 나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안 떨어집니다. 국제유가도 안 떨어지고 계속 안 떨어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오는 석탄, 석유 어디 그뿐입니까? 가스까지 하면 이게 폭등 정도가 아니라 뭐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말입니다. 가스는 60.4%가 늘었고요. 석탄은 말입니다. 321.3%가 늘었습니다. 321.3%. 원유도 마찬가지예요. 84%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줄어들어야지 여러분 물가의 어떤 상승이나 혹은 수출입의 어떤 상황이 개선될 텐데 당분간 개선될 조짐은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6월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고 7월에도 적자가 날 가능성이 커요. 유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요. 에너지원이 안정되기 전까지 여기에 광물 자원이나 곡물 자원에 대한 것도 안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흑자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경제 자체도 우하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성은 굉장히 저는 크다고 보고요. 그 위험성이 결국은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